공사 차량이 드나들어서 이제 감나무 가지가 부러진 집이 있었대요. 예. 그 할머니한테서 이제 찾아가서 뭐 이렇습니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건축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출연하신 백종태 건축사님은 당장 건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원 생활을 꿈꾸며 3년 전부터 건축할 땅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땅을 찾을 때 건축사로서 느낀 바를 올라를 통해 들려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계약을 하려고 그 동네를 이제 찾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시골에서 눈에 띄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보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다 그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요. 어디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서는 어르신들이 먼 곳에서 이동을 해 오시지만 지역에서 있는 어르신들은 다 바로 옆집이에요. 왜냐면 멀리 못 가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그러면은 각종 정보를 풀어내 주세요. 이 땅은 이래서 개발이 안 된대. 이 땅의 주인이 어디 가서 지금은 안 오지만 일요일은 올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도 그 땅을 샀을 때 뭐 이제 거의 자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떡을 한 판 맞춰가지고 이제 시루떡 이렇게 쭉 저희 땅 샀습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냥 그 형식적으로 사실 했거든요. 그래도 외지이니까. 근데 그 떡을 받으실 때 뭐 이런 걸 다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르신들만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잔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잔치 음식 그것도 주고 해서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생기 있게 마을을 조금 더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젊은 사람들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게 저희는 제 돈 들여가지고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지만 그 마을이 1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거는 어르신들과 그 윗대의 그 잦은 손질이라든가 그 애정을 어린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멜론 가져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람으로서는 좀 우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제 마을 뭐 발전 기금 뭐 100만 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샀을 때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인사를 할 때 뭐 큰 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뭐 마트 가서 이제 4,000원 정도 되는 과자 한 상자 그것도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0원짜리 마트용 장바구니에다 넣어서 하면 크기가 이만해지게 커져요. 그걸 해서 주변 집이라고 봐야 한 20집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한 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하고 반나절 투자해서 인사드리고 안 계시면은 이렇게 적은 거 해서 문고리에 걸어드리고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제 그 집을 좀 고치려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이제 폐기물도 좀 걷어내고 해서 차량도 달리고 외단열 공사도 하다 보니까 스티로폴 가루 날리고 했는데 다행히 큰 건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사 차량이 드나들어서 이제 감나무 가지가 부러진 집이 있었대요. 그 할머니한테서 이제 찾아가서 뭐 이렇습니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제 경험이고 그 충주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원주택을 꿈꾸고 그 땅에 가서 어느 정도 자기를 만들려는 입장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내려와 오셨던 이제 전통까지는 아니래도 사시는 분에 대한 인사 정도만 하셔도 요즘 세상에 그거 자체가 귀한 행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그는 존중. 그렇죠. 그 정도의 행동이면은 전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얻지 못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 고추 모종 그리고 이제 멀칭용 비닐 그런 것들이 무상 제공되고요. 이제 손 닦을 데 없으면 뒷마당에서 손 닦고 홈이 필요하면 가져가고 그럼 저는 이제 시장에서 뻥튀기 2,000원짜리
이만한 한 봉지 사다 드리면 뭘 이런 걸 다.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텃밭에서 키우는 그 기쁨도 얻고 싶고 예.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도 하고 싶다 하면은 멀리 가시는 것보다는 예. 기존의 취락지구가 형성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 다행히 이제 10년 안에 기존의 새마을운동 시대 때 지어졌던 집들은 다 쇠락해서 쓸 수가 없게 되기도 하고 그 시대에 그 집을 지으셨고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미 80에서 90세가 됐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 집에 대해서 애착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집을 내놓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농지가 아니고 대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투자할 비용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고요. 아주 허름한 집이지만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집을 전세식으로 해서 한 1년 봄하고 가을 여름은 더우실 테니까 일요일에 토요일에만 가서 사셔도 전원생활 충분히 할 수 있고 주변과 인사할 시기는 충분하거든요. 그 집 마음에 드는 집주인한테 빈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연락 주시면은 전세로 살 용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놓고 연락이 와서 한 계절 한 달만 사셔도 주변과 다 안면을 틀 수 있고 이 마을이 문제가 뭔가 냄새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상한 꼬장꼬장하신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이제 알면서 이 마을이 좋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장님이라든가 도로변 음식점 사장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딱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 아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집을 짓는 거냐 생판 모르는 껄렁한 놈이 와서 공사 반 벌리고 먼지 피우느냐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무턱대고 이 마을에 정착해서 집 지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몇 억을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볍게 1년의 시간을 두고 내 전용 캠핑장을 즐겨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드리는 말씀인데 요새 이제 그 공사비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사비 오른 게 콘크리트랑 철근 골조를 하는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알게 된 집이 상태가 괜찮아서 그냥 리모델링 정도로 한 5년 정도 버틸 수 있겠다. 한 5천만 원 정도 공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됐다 한 5년 정도 살아보시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아파트처럼 넓은 방에서 거기서 사는 게 진짜 편했던 거였구나 라든가 아니면은 방은 작아도 창고가 한 2개 정도 있고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고 그런 것이 좋겠다 아니면은 지인들과 만나서 모임을 할 만한 그런 외부 공간이 필요하거나 그때쯤은 확실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쯤은 아마 공사비도 좀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월급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실제 그러면은 외부 이제 설계 같은 거 많이 하셨겠네요.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나요? 태안에서 은퇴하신 부부인데 태안이 연고지가 아니라 대전 쪽이신데 태안에서 집을 지으신다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땅에 있는 아주 허름한 주택을 먼저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택에서 사신 게 아니고 그 주택의 옆에 집에서 월세로 사시면 연세라고 하죠. 연세에 얼마. 맞아요. 연세 많이. 근데 거기서 사시면서 거기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술도 드시고 그게 태안 쪽이다 보니까 산 하나 넘어가면은 바닷가예요. 배 타고 조개도 캐오시고 뭐 낚시도 해오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1년 동안 살아보신 것. 그래서 나름 그 지역에서 충분히 인지도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지으셨는데 조건이 그거였어요. 튀지 않는 집. 뭐 어떻게 설계를 해도 좋은데 외장재는 벽돌에다가 그 점토기와 스페니쉬 기와로 해달라. 그리고 뭐 이제 젊은 느낌의 그런 집보다는 주변 집과 어울리는 평범한 박공집이고 차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햇빛에 대해서 주차장을 요청하셨는데
결국에는 공사비 때문에 주차장까지는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준공이 다 나고 예. 결국에는 그 주차장을 보이는 이제 온실에 쓰이는 예. 그런 가설물로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서는 그게 해법일 수도 있는 게요. 예. 주차장을 건축사가 설계하면은 아무래도 쓰이는 자재가 그렇죠. 비싼 거죠. 고급이죠. 예. 예, 비싸고 고급. 그 온실에 쓰이는 그 가느다란 예, 쇠파이프 알겠습니다. 해서 예. 차광막 씌우면은 근사한 주차장이 돼요. 뭐 가설 건축물이야 제가 이제 굳이 안 가봐도 되고 예, 원격으로 예, 이제 접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간단하게 서비스로 해드리고 그분은 합법적인 주차장 가설 건축물로 임시 착오는 가능하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시골의 가능하다. 노하우. 그렇죠. 어쨌든 그분께 저도 배운 셈이죠. 1년 정도 먼저 생활하면서 예. 이 지역이 과연 나의 여가 생활에 맞는 거고 예. 나를 받아줄 만한 그 마을의 인심이 있는 건지 예. 그리고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가혹한 자연 환경이 없는지 요 세 가지를 테스트 하셨던 것 같아요. 백종태 건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볍게 건네는 인사,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 충분한 고민이 더욱 좋은 건축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부에서는 건축사님의 실제 설계 사례를 보며 택지의 단독주택을 계획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